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해요. 오늘 늦게 하루를 시작해서. 그래서 꿀잠 잘 자고 일어나서 좋고, 몸이 어떻게 하려는지, 이제 방학이라는 걸 아는지, 또 예전처럼 13시간씩, 12시간씩 이렇게 자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오늘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내일 휴일이 또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루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확실히 일어나서 컨디션이 좋은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하루도 멋지게 한번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도 지금 좀 잠겨있고 죄송해요. 그런데도 잘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좋아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지금 해야 될 게 많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책을 지금 딴 생각하고 있죠? 네, 오늘 책 독서 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차분하게 못하는데 좀 이런 부분도 조금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쵸? 잠깐만요. TS 만들기. 해야 될 건 많고, 해야 될 게 많은 게 행복한 거죠, 뭐. 행복한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쵸?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할 수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차분하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약간 이런 긴장감이 있으면 또 생산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임스 알렌님의 부의 8기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진리를 발견하라. 세상을 둘러보니 사방이 슬픔의 그늘에 드리워지고 맹렬한 고통의 불길에 타오르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위를 살펴봐도 알 수 없었고 책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진리를 발견하라. 그런데 눈길을 내면으로 돌려보니 원인은 내 안에 있었고, 그쵸? 그 원인이 그런 악한 특성을 띠게 된 것도 내가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생각의 패턴이에요. 나는 다시 한번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나는 어떤 법칙, 바로 사랑의 법칙을 발견했다. 오, 사랑. 그리고 어떤 삶, 바로 사랑의 법칙에 순응할 줄 아는 삶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진리, 평정과 순응을 깨닫고 정념을 극복한 마음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진리, 평정과 순응을 깨닫고 정념을 극복한 마음의 진리. 그리고 나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는 어떤 법칙, 바로 사랑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 바로 사랑의 법칙에 순응할 줄 아는 삶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진리, 평정과 순응을 깨닫고 정념을 극복한 마음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성공, 행복, 성취,
진리의 원천을 찾도록 돕는 책을 쓰고 싶었다. 그 꿈은 나를 항상 따라다녔고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치유와 축복을 전해주길 바라는 사명감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진리의 메시지는 이를 필요로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닿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에너지는 모든 성취를 이루는 힘입니다. 에너지.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체력. 전 체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에너지는 1차적인 힘입니다. 모든 형태의 행동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는 끊임없고도 불가사의한 에너지가 표출되는 그 공간입니다. 에너지는 진정한 생명이며 에너지 없이는 우주도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임스 알렌님의 책이 안 들어와요. 여기 한번 볼까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책이 지금 벌써 집중이 사람의 말투에는 온도가 있다? 말투에는 그 사람이 가진 온도가 드러납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취향에 이상하다라는 말로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특하다라는 말로 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체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떠나서 무엇이 더 따뜻한지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살다 보면 말투에 배려가 묻어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덕분에라는 그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입니다. 너 덕분에 재밌게 놀았다. 너 덕분에 덜 슬퍼졌어. 그래도 너 덕분에 더 웃을 수 있었어. 라며 자신을 웃게 해준 소중한 경험들을 상대 공헌으로 기꺼이 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면 내가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젠장, 사람은 참 바보 같아서 말 한마디에도 하루가 맑아지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이 틀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멀잖아, 비싸잖아, 힘들잖아. 매 순간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은 길을 잃을 줄도 아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들의 말투에는 삶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담겨 있어 말은 내 심장도 두근거리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 해보지 않은 것에 섣부른 마침표를 찍지 않고 꾸준히 물음표를 던져주는 그들을 보며 나는 내 인생에서도 아직 할 것이 남아있다는 기대감을 느낍니다. 삶에 쉽게 담싸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 한번 불태우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의 말에는 그가 가진 참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맞아요. 느끼고 해석하고 결론 짓는지는 의외로 내가 평소 쓰는 말투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어릴 적 방학 숙제로 해간 양파 실험처럼 좋은 말, 예쁜 말을 더 많이 듣고 뱉은 날일수록 마음의 크기 역시 잘 자라게 됐습니다. 예쁘게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쁜 말을 써야 했습니다. 요즘은 거짓말이 꽤 많이 합니다. 과장 역시 자주 합니다. 기분이 맞다짜는 상황에서도 독특하네 라고 결국 감탄하곤 합니다. 자존심을 부리고 싶은 상황에서는 깔끔하게 미안하다 사과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가끔 주어지는 이벤트 같은 새로움들을 어차피 똑같다고 요약하기보단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기대감을 더 많이 비춰보곤 합니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속이기 위해
부단히도 세상과 나에게 선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멋지다고. 삶을 예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매사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25년 전 초등학생 때에 내가 양파에게 해준 것처럼 나를 속이고 또 달릴 것입니다. 걱정 마, 오늘도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내 세상은 조금 더 예뻐질 거야. 너무 좋은데요? 어떤 것이 따뜻한지를 느낄 수 있다. 이 좋은 것 같아요. 말의 온도. 젊음이 사라졌을 때 나에게 남는 무기는 무엇일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넌 잘하는 게 뭐야? 누구에게나 경력이 아닌 실력으로 말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대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시기는 누구에게나 누락 없이 찾아옵니다. 젊음이라는 말로 애써 덮어왔던 폭력적인 질문과 맞이하는 시기가. 그렇기에 나이가 차올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나 어디 나온 사람이야 라는 텅 빈 허세가 아닌 나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알찬 증명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 젊음과 과거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남은 답은 무엇인가? 매번 어물쩍 지나쳐버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린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좀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거?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한국인의 최소는 90%가 아니라 110%일까? 그래서 내가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 집에 가 저녁을 먹고 깨끗이 씻고 만화도 보지 않은 잠을 잔 뒤 다음날 또 올라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시 뺑뺑이 오르고 싶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요즘은 잘 자는 것도 능력이야. 침대만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잊고 살던 후에는 눈을 세게 감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30분은 자책을 해야 마침표가 찍힙니다. 이제 진짜 자자. 운동 좀 하면 되는데. 지금 자도 5시간밖에 못 자. 절박함에 몸을 뒤지켜보지만 잠자고 있던 분노가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나 이거 너무 웃긴데. 근데 그 새끼. 죄송해요. 진짜 너무하지 않았냐? 오늘 잠은 다 잤습니다. 이거 운동해야 돼요. 아직까지 에너지를 다 안 빼서 이래요. 누웠을 때 그냥 기절해서 자야 되는데. 오케이. 나 이게 너무 웃겨. 죄송해요. 어릴 땐 나름 잘 잤습니다. 수능 당일 내점으로 지각할 뻔한 우리 동네 유일의 고3으로 타공인 만수일동 잠자기 챔피언. 하지만 그것도 다 연말이 됐습니다. 이젠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일까? 오랜 시간 고민해봤지만 생각나는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인생을 정말로 잘 살고 싶어졌다. 서울의 자가를 보유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노래보다 능력 있는 직장인이 되고 싶었고 천재는 아니어도 교양만은 넉넉한 30대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오늘은 언제나 부족한 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기에 차마 내일로 넘어갈 수가 없었다. 마음 아프다. 충분한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부족해진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이고 마음 아프다. 하루는 지독히도 잠이 안 와서 잘 자는 아내를 깨우고 물었습니다. 넌 잘 때 무슨 생각해? 아내 자다가 헛소리 치곤 신선한 표정으로 무시하려 했지만 찜찜한 채 이내 눈을 비비고 답했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 그냥 따뜻하다. 응? 순간 벙진 나를 두고 아내는 다시 꿈나라로 달아났습니다. 따뜻하더라. 근데 그건 생각이 아니라 감각에 가까운 것 아닌가? 그치.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늘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생각이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기? 예. 생각이 많을수록 오늘을 떠나보내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런 이유로 많은 전문의들이 숙면을 위해 그만 좀 생각하라고 처방 노래를 부르지만 도통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운동해야 돼요. 그때 아내 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생각 무슨 생각, 그냥 따뜻하다. 그간 완벽한 해결책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내 불면을 한순간에 날려줄 위대한 생각만 떠올리면 지금의 문제도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해버리면 그날 이럴 때는 지치게 운동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나 사실 생각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건 더 완벽한 생각 아닌 감각이었습니다. 생각이 과거와 미래에 머무르는 그 시간이라며 감각은 온전히 현재를 느끼는 시간이니까. 따뜻하다. 벌써 봄이네.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순간만큼은 생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면으로 고생하는 날 우리가 자기 자신과 옆 사람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자기 전 무슨 생각을 하나요가 아닌 자기 전 무엇을 감각하나요?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을 솔직하다고 소개한다. 너의 글을 보면 밥맛이 떨어져라고 말한 그는 자신이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예의란 거추장스러운 짐 같은 거라 자신은 직진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째서일까? 그의 솔직함은 유독 자신보다 약한 자들만 향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들 앞에서 그는 유턴을 넘어 공중제비까지 돌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솔직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말이 적합할 것입니다. 잔졸하다, 무시약하고 옹졸하다. 실제로 마음이 흡사한 인간일수록 솔직함이라는 그 단어에 더 기대기 때문입니다. 야, 난 솔직히 너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솔직히. 마음이 비루한 사람들은 솔직함이라는 그 단어를 무적의 방패 삼아 자신의 분노나 혐오, 질투 같은 감정들을 마구잡이로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을 솔직하다고 소개하는 사람치고 진짜로 솔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독히도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부글부글 마음이 끓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더 상스러운 단어를 내뱉으며 해장을 했습니다. 물론 솔직하다는 이유로 그러나 지저분한 그 마음에 솔직함이라는 그 단어를 덧댄다고 냄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무례함과 솔직함의 차이 또한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례함은 타인을 상처내는 데 쓰이지만 솔직함은 오히려 상처를 고백할 때 쓰였습니다. 솔직히 그거 누가 못하냐라는 그 무례한 비난이 아니라 요즘은 솔직히 너가 정말 부럽다 라고 말하는 바른 고백이 솔직함의 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끝까지 단 한 번도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 나약하고 무례했습니다. 솔직함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솔직함이라는 그 단어를 방패 삼아 솔직함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상승한다. 모두가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타인을 상처내고 자신의 상처는 치사하게 숨깁니다. 또한 친절한 사람들을 보며 위선자, 겁쟁이,
진짜 속마음마저 숨기는 겉보라고 격한다. 과연 그럴까? 친절함이란 오히려 너저분한 속마음쯤은 스스로 정지하고 웃을 줄 아는 단단한 태도다. 맞아요. 비겁해서 숨기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에 웃는 것입니다. 타인의 상처 내므로써 내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은 다 말에 관한 건데 좀 많이 오늘 좀 느낀 거는 참 수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무의식까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아이리님 독서노트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